지선 시네마인드 히든 트랙을 벌써 그리워하고 계실 그아리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지선 시네마인드 히든 트랙의 히든 트랙. 박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선 시네마인드 히든 트랙 끝난 지 3주 정도 됐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일단 꿈을 이뤘고 꿈? 저는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꿈이었는데 기사 봤습니다. 패널로서 정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살고 있고요. 예. 지선 시네마인드 최대 장점이 교수님과 함께 볼거리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함께 보면 좋을 시리즈 한 편을 준비했거든요. 어떤 작품이죠? 김혜수 배우님이 나오시는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오리지널 시리즈 바로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대한민국 탐사보도 프로 중 단연 시청률 1위의 파이터 스탠바이. 트리거예요. 우리 아들 성욱이 걔가 어딘지 제발 꼭 좀 잡아서 물어봐줘. 제보하러 왔어요. 이런 거 아니냐고 좀. 내가 차성욱을 죽였다고. 이 여자가 20년 만에 갑자기 왜 나타난 거냐고. 정상적으로 방송됐어야 할 차성욱 사건 제가 다시 할 겁니다. 한번 다시 파보든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진짜 차성욱 방송할 거면 본인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증거를 찍어야 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오늘을 기준으로 정확히 한 달 전 1월 15일에 첫 릴리즈가 됐고요. 공개 하루 만에 플릭스 페트롤 한국 1위, 키노라이츠 1위, 네이버톡 1위를 달리며 반응이 뜨거웠고 그리고 이번 주까지 총 10회가 공개됐을 텐데 저희는 미리 전체 영상을 보고 왔잖아요. 장르도 그렇고 스토리 연기까지 다 잡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저도 탐사보도 PD 출신으로서 상당히 몰입해서 봤거든요. 어찌나 몰입했던지 저도 이제 트리거 팀 PD들처럼 이렇게 저희 그알팀 스트랩을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평소에 안 매는데 오랜만에 매봤습니다. 예. 마침 또 같은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오늘, 특히 오늘 교수님과 트리거를 함께 보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도 트리거를 보긴 봤는데 결말을 못 봤어요. 못 봤죠. 결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마지막 회가 언제 공개되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마지막 2회가 공개된다고 하니까 저희랑 같이 1회부터 10회까지 복습을 하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2회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트리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트리거라는 팀이 어떤 팀인지 교수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트리거에서 수년째 근속 중인 PD. 오소룡 사전에 빠꾸는 없는 거 아시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탐사보도 제작진에서 근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 아닙니다. 오소룡 팀장은 힘든 게 보인다기보다는 아직도 눈에 열정이 가득한. 예. 그래서 이제 오소룡이라는 히어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원래 이제 동물 프로그램에 가고 싶어 했는데 어쩌다가 트리거 팀으로 오게 돼. 아니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왜 목숨까지 거냐고. 삼 년째 긍정 잡초 역할을 하는 야 강기호! 유가족 인터뷰 보내. 지금 바로 보내. 한 팀을 이뤄서 다양한 사건을 취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오소룡 팀장과 함께 일하는 이 트리거 팀을 통해서 네. 시청자들도 다양한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트리거 시리즈를 관통하는 핵심 사건, 그 사건을 위주로 교수님 살펴볼 텐데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죠. 20년째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이죠. 예. 20년 전에 인기의 최정상을 달리던 차성욱이라는 배우가 첫 주연을 맡은 영화 VIP 시사회 날에 조혜원을 만났죠. 그날 먼저 연락하셨죠?
공식적으로 살아있는 차성욱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조혜원 씨고 이후 차성욱 씨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극 중에서는 차성욱 실종 사건이 대한민국 10대 인재 사건으로 꼽힐 정도로 상당히 미스터리하고 유명한 사건이고, 이 오소령이 차성욱의 아버지랑 꾸준히 연락을 해오면서 이 사건을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년 만에 차성욱을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 추자연 배우가 연기한 조혜원이 등장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조혜원. 거기 반지 좀 주워줄래요? 본인 건 본인이 직접. 향 좋네. 발레인?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보하러 왔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성욱 씨 아버지가 너무 안 됐더라고. 와이프도 없이 홀로 기른 하나뿐인 아들 생사도 모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그래서 무덤까지 안고 가려고 했던 비밀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 나보다 먼저 찾아온 여자가 있었어요. 버건디 네일에 라인의 향수가 진동하던 여자. 그 기집애 누구냐고! 이거나 그 길로 거기 있던 내 짐들 짐가방에 싸서 나온 게 다예요. 난 그 여자분 얼굴은 기억하세요? 뭐 대충이라도. 키 크고 말랐다는 것 말곤 가장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그때 모자를 벗겨서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조혜원이 먼저 트리거 팀에 연락을 취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를 이제 오소령 팀장이 묻더라고요. 20년 만에 도대체 왜 나타난 건지. 그러니까. 혜원한테 물으니까 혜원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못 찾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 그래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저는 그 조혜원의 말을 들으면서 딱 떠오른 게 신종동 엽기토끼 사건이 딱 떠올랐는데 그때도 이제 앞에 두 개의 연쇄살인 사건이 있고 그 납치 미수 피해자였던 그분이 계셨는데 10년 이상 경찰의 수사나 뭐 언론의 취재를 다 거절했는데 제가 취재 요청했을 때 거듭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본인도 그 뒤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앞서 이게 돌아가신 그 피해자분들의 유족들, 특히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혜원의 말을 들으면서 참 20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좀 납득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조혜원도 이제 무덤까지 안고 가려던 비밀을 털어놓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어지는 혜원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날 자기보다 먼저 차성욱을 찾아온 여자가 있었다. 그죠. 라고 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죠. 네일, 색깔도 언급하고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는 차성욱과 다투고 자기 짐을 싸서 나온 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장면에 진술의 신빙성을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20년 만에 어떤 여자의 존재를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도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네일 색깔을 그렇게 정확히 볼 수가 있느냐. 그 손톱 색깔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그게 거짓말로 보진 않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억할 수도 있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안 끼기 때문에 안경 테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경 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리즈 안에서도 혜원이 네일을 굉장히 좀 잘 다듬어서 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의미 있는 거면 기억할 수도 있죠.
하긴 그 한도 처음 만났을 때도 향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향수 뭐 쓰시네요? 바로. 네. 향 좋네. 할래? 그러니까 자기가 좀 관심 있는 것들은 딱 보면 기억이 남을 수도 있겠네,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이제 배척하진 않는다는 거죠. 저런 디테일을 기억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혜원의 진술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는 자기랑 만나던 남자를 웬 여자가 만나고 가는 걸 지금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날 차성욱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사실 혜원이 제일 먼저 할 말이 뭘까요? 저 여자 누구야? 그렇죠. 그 기집애 누구냐고! 근데 이 뒤에 차성욱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진술 중에 다투는 과정에서 차성욱이 저 여자가 누구라고 답변을 해줬다라든지 아니면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줬다라든지 이런 언급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그날 실제로 만난 게 사실이라면 따라왔어야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이후의 진술 내용이 없어서 저 내용만으로는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 뒤에 진술이 안 따라온 게 네. 오히려 조금 의심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혜원이 숨기는 게 있다. 트리거 팀을 찾아온 목적이 좀 따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선배님, 그 20년 전에 트리거 CP 하실 때요. 그 차성욱 사건이 그때쯤이었나? 다 지난 얘기니까 하는데 사실 그때 우린 방송 직전까지 갔었어. 직전이라면은 007 작전 같은 거라 시사도 없이 그냥 바로 방송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본방 몇 분 전에 갑자기 그 새끼가 그 테이프 들고 잠수를 타버렸네 그 새끼가. 아우 개새끼. 에? 아니 이게 대체 누구예요?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야 그 새끼 아직도 콘돔 모으냐? 근데 그 신정근 배우님이 연기한 그 구형태라는 인물도 이 트리거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니깟 것들이. 당분간 좀 쉬세요. 지나간 일들이랑 깨끗이 잊으시고. 그 시리즈를 보면서 도준우 PD님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PD가 테이블 들고 도망을 가서 방송을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지. 그게 이제 모든 방송이 마찬가지인데 이제 편집 과정을 다 거치고 뭐 CG도 하고 음악도 하고 해서 마지막에 종합 편집, 종편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테이블이 이제 입고를 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방송이면 11시 방송이잖아요. 한 뭐 5시, 6시 정도에 종편이 끝나요, 보통. 하지만 조금 끝까지 그 편집을 잡고 있는 PD 같은 경우는 9시, 10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종편. 신중하거든. 네, 신중하게. 그러다 보면은 방송 직전에 테이블 넘기는 경우가 생겨요. 네. 여유를 두고 종편이 끝난다면은 그 마지막 완성된 테이블 보통은 조연출 또는 FD한테 맡겨서 이제 방송 송출 담당한 주조에다가 넘기는 식으로 하는데 방송 직전이 되면은 담당 PD가 직접 가야 돼요. 가서 테이블 넘기고 방송을 앉아서 봐야 돼요. 주조에서 벌칙처럼. 네,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형태 PD 같은 경우도 방송 직전에 테이블 넘기러 가다가 예를 들어 땀만 먹고 튀어버렸다. 그러면 방송 빵꾸죠. 지금은 그래도 나은 게 파일을 송출을 하니까 그렇죠.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다시 파일을 뽑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테이프 들고 튀면은 조금 방송 나기 어려운 상황이긴 했죠. 그 당시라면은. 근데 그 사람이 사장이 된 게. 그런 짓을 한 PD가 사장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 자체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죠. 그 테이블 들고 튀었던 그 사건에 뭔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교수님은 이 인물 어떻게 보셨어요? 탐사보도 제작진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인물이죠. 성공을 위해서
신념을 판 맞아요. 파렴치한. 네. 혹시 그럼 도준호 PD님은 네. 스타, 성공, 부, 재력 어. 이런 어떤 유혹에 어. 빠져보신 적은 없는지. 아, 이 그 알을 하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거는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얘기한 적이 없던 얘기긴 한데 저는 그런 유혹을 한번 당하고 싶어요. 당하고 싶어요. 네. 그런 유혹을 당한 다음에 멋있게 거절한 다음에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백지수표가 들어왔는데 거절했잖아. 내가 누구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근데 유혹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뭐 정재계 분들 보고 계시면은 살짝 유혹해 주시면 제가 멋있게 거절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차성욱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조혜원인 상황인데 그러던 와중에 누군가 차성욱의 아버지 집 담벼락에 차성욱은 살아있다라는 낙서를 남기고 가잖아요. 이 오서룡은 자연스럽게 유력 용의자인 혜원을 또 의심하게 되고요. 이 초성자로 쓰인 치읓, 시옷, 디귿 그리고 받침자로 쓰인 리을, 쌍시옷 등을 보시면 자획 구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네요. 낙서치고는 글씨체가 꽤 정갈해. 차분한 성격에 남자보다는 여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자요. 야, 저희도 필체 감정을 종종 맡기잖아요. 오, 그럴싸하다 보다가 야, 이게 필체로 여자 남자 구분하는 거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었었거든요. 필체로 동일인이냐 아니냐를 감정하는 것과 그 필체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별을 판별하는 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한 게 항상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영철, 정남규의 글씨를 떠올려요. 그 자필 편지에 기억나요. 그보다 글씨 잘 쓰는 사람들 없어요. 잘 써요. 필체만 보고 뭐 성격이 어떻다. 이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필체로 뭔가 이제 뭐 프로파일링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고. 너무 위험한 사례들을 이제 본 적이 있으니까. 있어서 결국 낙서의 범인은 혜원이 아니었던 걸로 밝혀지는데 그래도 아직 혜원에 대한 의심을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20년 만에 나타난 진짜 목적? 세상 돈 많은 오라버지가 20년 동안 꼬박꼬박 넣은 용돈을 왜 갑자기 끊었을까요? 한 주잖아요. 그쪽 사람들 방송이라면 질색하거든. 트리거로 겁 좀 주려고. 다 아직 살아있다고. 옛날에 5천만 원짜리 와인에 약 탔었는데 남자 하나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니더라고. 그게 무슨... 죽였다고요. 혜원이 20년 만에 나타난 이유에 대해 얘기했던 게 자식을 키워보니까 차성욱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이해하겠다. 그랬던 거였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너무 나빴죠. 진짜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한도가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용돈을 끊었다. 에이 참. 조혜원은 20년 만에 나타나서 자기 살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 용돈 안 주니까 아버지 좀 뭐 협박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야, 바로 딱 떠오른 게 그 제주 이변호사 살인 사건 기억나시죠? 지금 20년 전 얘긴데 사실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 더 여전히 다 인정하시나요? 양심이 있어라. 그것도 정확히 20년 만에 그걸로 제보가 와서 내가
20년 전에 살인 교사를 했다라고 자백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 그 사람이 살인 교사를 한 건지 살인한 건지 아무 혐의가 없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무죄가 났으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가 굳이 나와서 그 자백을 한 거는 누군가 이 사건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람을 협박하기 위한 돈을 뜯어내기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분석하던데 딱 그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조형을 보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시리즈를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이 혜원이 잊을만 하면 계속 떡밥을 던져요. 맞아요. 또 뭔가 사실을 전부 얘기하지 않으면서 또 뭔가 미끼를 던지고 계속 보면서 혜원이 뭔가 밝히고 싶은 게 있구나. 근데 혜원은 중요한 살인 고백이잖아요. 이거를 오소룡이 아니라 한도한테 한단 말이에요. 오소룡과 한도는 정말 다른 사람인데 교수님이 본 오소룡, 한도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 오소룡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 저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한도는 뭐 어깨를 만진다거나 이러면 반응이 바로바로 오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소룡보다는 훨씬 더 상대하기도 쉽고 읽기도 쉬운 인물이죠. 근데 혜원이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으면 사람을 쉽게 믿을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도 처음 보는 이 탐사보도 PD들한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처음부터 그거를 과연 다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뭘 믿고. 그래서 계속 이 혜원이 두 PD를 시험하는 것 같은 인상을 계속 받았던 게 한도한테 어떤 유혹적인 행동을 또 계속 하면서 근데 그거를 소룡이 보게끔 하는. 그러니까 한도한테 꽃을 보내는데 소룡이 보는 앞에서 또 그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팀을 믿을 수 있나? 또 이 팀 안에 뭔가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계속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소룡과 한도가 계속해서 이제 차성욱 실종 사건을 쫓는데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 현장에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잖아요. 차성욱이 실종되고 매니저가 맨 처음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베란다에 있던 곰이라고 차성욱이 키우던 그 개가 목격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 프로그램 PD한테 가가지고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연락처를 구해서 직접 이제 취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전해 듣는데 あら、この人立派になりましたね。ではその小犬とどんなことをしたのか覚えてますか？ボムが教えてくれたことはとてもひどくて今でも覚えています。ボム、あなたがあの日見たことを教えてくれる？곰 같았다. 그 소름이었어 그거. 그 보미가 차성욱이 마치 곰처럼 보였다. 이런 의미심장한 동물농장에서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하이디. 그렇죠, 하이디. 하이디가 말하는 걸 들으면 절로 눈물이 나는. 저는 사실 좀 신뢰가 가는데 PD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가 이 동물의 감정을 느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곰 같은 얘기 모양까지 소통한다는 거는 와 이게 가능할까? 그런 적은 있어요. 예전에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라고 그 안에서 2번 다뤘고 아직 해결 안 된 사건인데
그 부부가 정말 증발되듯이 사라졌는데 그때 집에 남아있던 게 그 강아지였단 말이에요. 강아지는 봤을 거란 말이죠. 이 부부가 둘이 나갔는지 누가 와서 데리고 나갔는지. 실제로 그래서 그 담당했던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하이리 씨 소개해달라고 실제로 그랬었어요. 근데 소개를 할 수가 없었죠. 하이리 씨는 동물농장에서 맹활약한 뒤에 일본에서 전속 계약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뭐 섭외가 안 됐는데 야 만약 됐다면은 궁금하긴 해요. 아니 근데 그 시도라도 해보고 싶은 형사님 마음은 너무 잘 알죠. 너무 이해하죠. 그러니까 참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봄 얘기로 돌아가 보면 100%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의 모습이 공 같았다라는 말은 너무 의미심장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 조혜원이랑 연결이 돼요. 어느 날 밤 갑자기 회사 로비로 가서 이제 로비에 있는 자신의 조각품을 이제 가져가는데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끼로 유리를 막 깨가지고 가져간단 말이죠. 이 모습도 되게 무서웠는데 이 조각상 자체가 되게 좀 기괴하고 좀 의미심장해 보여요. 그죠. 새가 목이 잘린 사람의 머리를 밟고 있는 그런 조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섬뜩해 보이기도 하는. 더군다나 이제 혜원의 작업실로 가면은 이 얼굴 조각상 이게 가득하죠. 약간 좀 기괴한 것도 좀 기괴한,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봄이가 말했던 공이 이 머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공이라는 게 모양은 동그랗고 기능은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가 굴러갔다. 그래서 공처럼 보였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단지 동굴에서가 아니라 굴러가서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끔찍하죠. 그래서 공으로 봤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혜원이 하필 좀 얼굴 조각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어떤 조각 이런 것들은 좀 박제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박제로 봤을 때는 소유욕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소유욕. 그럼 좀 섬뜩한데요, 그러면? 소유욕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와, 무섭네요. 근데 그 작품명이 제뉴얼이맨이란 말이에요. 이 제목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전 정말 모르겠는데 혹시 차성욱의 생일이 언제일까는 좀 궁금했어요. 1월생인가? 저도 되게 고민했어요. 이 제목을 대충 지었을 리도 없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차성욱이 죽은 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월인지 기억나세요? 몰라요. 그 VIP 시사회 했던 그때가 2월이었어요. 2월이 영어로 뭐죠? 페브러리죠. 제뉴얼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로부터 좀 전통 있는 집안, 한길보 같은 그런 재계에서는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따지죠. 혜원이도 아마 그 전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월을 음력으로 하면은 제뉴얼이에요. 프도파일로군요. 그렇죠. 이제 습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오소룡, 한도, 조혜원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좀 생각하는 중요한 인물이 또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바로 조혜원의 동생. 조진만. 그렇죠. 궁금하면 같이 한번 내려가든가 놀아줄게. 그 광기 어린 연기. 그리고 이 조혜원과의 상호작용이 이상해요. 이 남매 상호작용이 맞나 싶을 정도. 거의 뭐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사이로 보이는데 야, 이 미친아. 들어오면 왔다 말을 해야지. 왜 도끼질부터 하고 난리야, 난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지랄이야 돈 떨어졌냐? 아빠 거에서 네 목 떼서 줄 테니까 먹고 꺼져! 갑자기? 주만아, 내 말 봐봐. 내가 그거 가지려고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해왔니? 가족한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아빠가 가르친 거 기억 안 나! 누구한테 왜 가르쳤다고? 아빠보다 더한 그러니까 여태 살아있지. 이 서로 막 때리고 싸우는 그 장면은 야 이게 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남도 저렇게는 안 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 가족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 보세요? 사실 핵심이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혜원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20년 만에 용돈을 끊었다. 예. 아빠 거에서 네 목 떼서 줄 테니까 먹고 꺼져! 근데 사실 지금 뭐 40대는 좋게 돼 보이는 딸한테 용돈을 뭐 20년대 주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는 뭐 돈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사실 핵심은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돈을 준다라는 거는 아직도 조혜원은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다. 근데 사실 이 남매의 기괴한 상호작용 뒤에는 이 아버지의 통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일 수도 있고 이 가족 문제. 그렇죠.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그 사람 앞에서 고백했었어요. 내가 차성옥을 죽였다고. 진짜 차성옥을 죽였어요? 네. 구사장한테 차성욱을 죽였다고 자백했다는 거예요? 당시 혜원이 구영태와의 인터뷰에서 차성옥을 죽였다라고 꼭 자백을 했고 구영태는 테이블 들고 혜원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던 거죠. 그렇게 혜원의 집안을 뒷배 삼아서 사장까지 올라온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소령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혜원한테 물어보죠. 왜 죽였냐? 그랬더니 혜원이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왜 죽였어요, 차성욱? 왜? 왜 자꾸 나한테 이유를 묻지?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좀! 전화!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야 이게 혜원이 입을 열 때마다 좀 무서워요. 무슨 말을 할지. 자꾸 예상치 못한 답변들이 나오는데 이 혜원의 진술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참 혜원이 하는 말은 굉장히 좀 오묘하죠. 이유를 왜 나한테 묻냐? 이유는 그 사람한테 있는데. 사실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범죄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아, 왜 자꾸 나한테 이유를 묻냐?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이유는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라고 피해자 탓을 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차성욱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죽을 짓 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그 사람이라는 게 꼭 차성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왜 나한테 묻냐? 진짜 차성욱을 죽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 자기가 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자연 씨의 어떤 연기를 보면 뭔가 끊임없이 비밀이 있을 것만 같은.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저걸 보게 되는데 어째 결말은 시원하게 나오겠죠, 뭔가? 나오겠죠. 누가 범인인지. 다음 주 수요일에. 저는 다음 주 이제 결말에서
큰 거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 제가 포착한 게 있는데 예전에 구형태가 그 조연 아버지한테 방송했던 CD를 주러 가잖아요. 원본 테이프가 아니라 테이프를 DVD로 꾼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그거는 복사본이에요. 그렇죠. 원본이 있는 걸. 트리거 팀 그 창고 보면은 모든 회차가 다 테이프 있는데 890회가 없단 말이죠. 어딘가 있다. 결말쯤에 그게 그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우나 있나? 사우나 좋아하시니까. 네. 뭐 안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지켜보면 되겠네요. 다음 주 수요일. 네. 자, 모두가 조혜원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이때 혜원의 작업실에 불이 나고 조혜원은 마치 극단적 선택을 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잖아요. 그리고 오소룡은 무리한 취재로 유력 용의자를 사망케 했다며 온갖 비난을 또 받게 되죠. 취재로 사람 죽이는 게 특기야? 결국 트리거 팀이 해체비기까지 지금 몰리게 됩니다. 결국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거 애들 소꿉 장난 아니야. 파이터 스탠바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트리거를 본 지선의 시선 궁금하네요. 이 오리지널 시리즈의 제목이 트리거잖아요. 네. 트리거라는 게 보통 범죄에서는 촉발 요인이란 뜻으로 쓰이잖아요. 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어떤 동기, 요인, 요게 뭐냐. 그러면 이 탐사보도 제작진들, 특히 이 오소룡이 이 사건을 그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쫓는 이 트리거가 뭐냐. 근데 결국은 진실 찾기죠. 결국 진실을 찾아내서 유족 앞에 이제 밝히는 것만. 그게 이제 탐사보도 제작진이 할 일인 거죠. 오, 트리거를 또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하셨네요. 그렇죠. 범죄자의 입장이 아니고 탐사보도 제작진의 입장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탐사보도 제작진의 원동력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시리즈가 아닌가. 해체 위기에 몰린 트리거 팀은 과연 어떻게 될지 차성욱 실종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에 지선 씨의 히든 트랙으로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